전국 집값 갈라치기라.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예, 서울은 7주째 올랐다. 실제로 서울은 7주째 올랐습니다. 야, 이게 지난 5월 22일 날 0.03%가 올랐거든요. 그 이후로 0.03%, 0.04%를 반복해 가면서 현재 7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0.03%가 올랐습니다. 작년 10월 26일에 마이너스 0.74%가 떨어진 이후로 가파르게 이게 집값에 복원이 되더니요. 5월 22일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집값의 중위가격이 많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많이 올랐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움직였을 뿐이고요. 문제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까지 지금 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마이너스 1.22%까지 떨어지던 전세값이요. 5월 29일부터 5월 22일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계속 오른 겁니다. 0.01%, 0.03%, 0.04%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또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도권도 장난 아니에요. 수도권도. 수도권은 5주째 연속 오르고 있어요. 지난 6월 5일에 0.01% 오르기 시작하더니요. 그 이후로 5주 연속 0.04%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0.93%까지 떨어졌거든. 엊그저께 같은데 계속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방은 어떨까요? 이제 지방이 문제죠. 지방도 오르느냐? 아니에요. 지방은 거꾸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3일 현재 마이너스 0.0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방은 의외죠. 작년 12월 29일 날 0.59%까지 떨어지더니 회복되는가 싶었습니다. 6월 12일에는 0.03%까지 이게 마이너스 0.03%까지 낙폭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6월 19일에는 0.05% 낙폭을 키우고요. 6월 26일에는 마이너스 0.03%로 다시 줄여더니 7월 3일에는 마이너스 0.04%가 됐습니다.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요. 똘똘한 한 채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분명히 굉장히 크게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요. 수도권이 많이 올라서 전국 집값도 0.06이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수도권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전국 집값이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0.76까지 되더니요. 6월 26일이에요. 6월 26일 지난주에 0.00%를 기록하더니요. 7월 3일에 이거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0.06이 오른 게 아니고요. 이게 0.00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똑같이 0.00일 겁니다. 아마. 이거 틀렸습니다. 제가 방송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숫자 기억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0.00%입니다. 6월 26일에도 0.00%, 이번 주도 0.00%. 그러니까 보합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기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래량이 동반돼야지만이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서울 거래량을 보니까 3,418가구입니다. 3,418건. 많이 늘었죠. 6월에는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현재 2,701건이에요. 예상보다는 적습니다. 예상보다는.
저는 이번 주면 3,000건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줄어들 2,700건에 머물고 있습니다. 6월에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변곡점. 집값이 좀 오른다 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집값은요 박스권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말입니다. 집값이 지지부진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2008년 지나고 2009년, 20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했거든요. 저는 그런 모양새가 올 거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표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6월에 거래량이 얼마가 될 거냐. 이게 6,000건까지 넘어가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왜? 역대 평균치가 6,000건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6,000건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7월의 건수는 지금 48건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서울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여전히 높습니다. 175.5예요. 평균이 126이고요. 여기에다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022년 3분기였는데 214.6이었습니다. 그때보다는 떨어졌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175.5라는 숫자도 지금 역대 평균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당장 말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장세? 저는 그런 장세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않는다고. 당연히 그렇게 오지 않을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그래프를 보면 흐름이 조금씩은 보이거든요. 흐름이. 어떤 흐름이 보이나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지표이긴 하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7주 연속이죠. 0.03, 0.04를 왔다 갔다 해요. 쉽게 말하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계속 완만합니다. 완만. 전세값도 완만합니다. 수도권도 완만합니다. 이게 지방도 완만하고요.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국도 0.00으로 다시 고쳤습니다. 이게 완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폭등의 어떤 집값 상승은 없을 거다. 저는 그래프를 가지고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그래프가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집값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집값 폭등한다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너무 말입니다. 부안해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값에 대해서는 수많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작년 제가 10월에 작년 11월 12월 이때 집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장 답사를 하자. 임장을 하자. 그래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면 사는 게 좋다. 이 말씀 제가 엄청 드렸습니다. 그게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언론사 오래 일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요. 지표들을 저는 부동산 시장의 6대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12대 지표 정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작년에 4분기에 이야기했던 게 맞았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말하는 게 거의 맞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집값의 급등 장세는 없다요. 당분간 말입니다. 왜? 이자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이자가 떨어져야 돼요. 지금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자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저는 늘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견지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바뀌면 바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